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옷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에게는 노랑 은행잎이, 그리고 단풍나무에게는 빨강 단풍잎이 어울리죠. 이 자기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몸에 딱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이 사철 푸른 솔잎이 단풍나무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솔잎일지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 입혀진 옷도 그 사람이 타고난 분복일 겁니다. 이 거지 왕자에서 서로 옷을 바꿔 입은 왕자와 거지, 어울리지 않는 옷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서로 자기 옷을 다시 찾아 입습니다. 내 옷을 입어야, 자기 옷을 입어야 편하니까 말이죠. 인생이라는 것,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한다면, 또 그게 가장 좋은 옷이라고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시대에서 한 사람을 빼고는 다 어쩌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 사는 삶은 자기 옷을 인정하고 그 옷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일 겁니다.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의 삶일 때 가장 아름답듯이 말이죠. 이 단풍나무가 생각했을 때 사철 푸른 소나무가 좋다 해서 소나무가 되려 애쓴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 자기 신세만 한탄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색깔도 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단풍잎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내가 단풍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풍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아름다운 붉은 단풍잎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a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still in working order. Showing here. 못생긴 얼굴에 작은 키로 어쩜 넌 그 애를 좋아하니. 끌리는 마음이야 하겠지만 넌 안 돼. 안 돼. 형은 모자랐어 그 얼굴에. 그 애와 나는 이미 통했는걸. 모든 걸 양보해도 이번만은 난 안 돼. 안 돼. 세상이 힘이 들 때마다 너와 난 사이가 말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 이해하며 웃음지 않는데 끝까지 살아 잃지 않는 감정에 이렇게 싸우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포기 못해 이번만은. 나 역시도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지. 내가 예쁜 건 사실이겠지만 날 두고 서로 다투지는 마요. 아직은 누구도 사랑할 생각 난 없어. 없어.
이해할 수는 없는 거야. 날 사랑 않는다는 그 애의 말. 나처럼 괜찮은 남자 세상에 없는데. 없어. 착각도 지나치면 우스워요. 하지만 난 착하고 겸손한데.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정말 잘났어. 나도 나 역시 나만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자, 한 주의 중간곡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간쯤 되시면 뭔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말을 바라보시면서 계획들 세우시기도 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사실 이 도로 상황이 조금 도와줘야 좀 편안한 후반기, 이번 주 후반기를 맞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마 와이알라의 에비뉴 쪽 계셨던 분들께서는 에카하 에비뉴와 그리고 17번가를 사이에 두고 이 공사하는 모습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8인치짜리 이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주수도국이 여기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에바 방향으로 오른쪽 차선이 통제가 될 거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도관이 지금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 인근에 지금 70여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물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1253 에카하 에비뉴 쪽에 지금 급수차가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가지고 가셔서요. 이 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고 또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이 인근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모아날로아 프리웨이. 지금 거의 50인치짜리 어마어마한 대형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지난번부터 여러분들 많이 고생들 하실 텐데 이 상수도관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만 워낙 깊이 파들어갔었기 때문에요. 그 파들어갔던 것들 다 이제 복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도로 정비를 하면서 지금 이 모아날로아 프리웨이 차선 그리기 작업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인근 지나실 때 주의가 요망이 되고요. 지금 이 차선 다시 그리기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아날로아 프리웨이를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아마 이 소식을 많은 분들께서 귀 쫑긋하고 들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이에서도 도쿄올림픽을 바라보시는 주민들 참 많으신데 그동안은 이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과연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죠. 결국은 이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도쿄올림픽 가는 길에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이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하러 가는 길에 이 하와이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왔는데요. 전체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여사가 알래스카와 그리고 하와이에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와이에서도 어떤 종류의 또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행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70세죠.
질 바이든 박사.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테이러스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참석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해외 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바이든 박사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2010년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하와이를 들렀다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하와이 주민들께서 지금 영부인을 환영하기 위한 그런 행사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톡톡톡은 여러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인터뷰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국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가 특별한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개국 21주년 기념 특별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홍석인 주 호놀룰루 총영사 모시고 이 공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2부 시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어질 거야
핑클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하와이에 계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영사 홍석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는 하와이 유일의 동포 라디오 방송으로 지난 21년 동안 하와이 재외동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면서 모국의 소식과 하와이 현지 뉴스를 발빠르게 전달해주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로 동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무궁한 발전과 동포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회장 박재원입니다. 그동안 하와이 동포사의 중심 언론 매체로서 동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한국일보 창간 49주년과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은 하와이 동포들에게 미국 및 한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가운데에도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에게 생활 속의 동반자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민족과 하와이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사랑받는 이 지역 최고의 언론 매체로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필립 클리닉의 서영심입니다. 라디오 서울 AM 1540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 승리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서필립 클리닉 직원 1동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코리아 은영기입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세계적이고 수준 높은 고품격 영어 연수가 필요하십니까? 학생 비자로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한국 초중 고교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단기 영어 교육을 원하십니까? 30여 년 역사를 지닌 임팩 칼리지가 책임집니다.
임팩칼리지는 미연방교육국 CA 인증 고등교육기관, 이민국가 한국교육부 인증 교육기관입니다. 유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UHKCC 브릿지 프로그램. 영어 연수는 조반재 박사에게 문의하십시오. 593-9388 593-9388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나이는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순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내 긴 웃음처럼
투투가 노래했습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 이번 주 초반 시작하면서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다시 이제 2자릿대로 복귀를 해서 지금 봐서는 글쎄요 좀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2자릿수에서 3자릿수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이틀에 대해서 이 좌시 그린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서지가 아닌가. 이 독립기념일 때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 모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6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41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7건이 빅아일랜드, 4건이 카와이, 1건이 마우이,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 보건국이 내놓고 있는 이 백신 접종률은 58.6%입니다. 요즘은요, 가장 많은 분들 우려하시는 게 바로 이 델타 변종이죠. 이 주 보건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내놓고 있는데 이 하와이에서도요, 이 델타 변종이 새로운 확진 환자 사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종이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데 최소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가 이 델타 변종에 의해서 감염되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이 델타 변종이 전염성도 강하지만 더 심각한 이 합병증의 징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좀 더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환자들이 발생하고 한때는 정말 병동도 이 모자랄 뻔했었고요. 중환자실도 정말 꽉 차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로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입원자 수도 그렇고 중환자실에 지금 머물고 있는 환자들도 그렇고 이 델타 변종으로 인한 그런 환자가 평균적으로 더 숫자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델타 변종이 이 전파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하와이 헬스케어 협회의 지금 이 레더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7월 달부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제 30, 40대 후반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백신 접종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젊은 층, 백신 접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젊은 층이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젊은 층 또 중장년층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 변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 하와이의 의료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입원으로까지 발전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증상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치 이제 약간 독감처럼 또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건 입원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중증 케이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입원을 하시거나 또는 중증으로 발전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죠. 이 변종으로부터도 많은 그런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종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합병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델타 변종으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사율의 거의 2배 가까이로 추정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요, 예전에는 정말 이 쿠프나들, 나이 많으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이 노령 인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이 많이 되셨죠. 그런데 요즘은요, 뭐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젊은 층, 또 중장년층, 이런 그 나이 그룹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합병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뭐 80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백신 접종 받으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 정확하게 착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요, 이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지금 배경에는 최근에 미국의 많은 주들이 다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의 입원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철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여행을 다니고 계신데, 이럴 때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본토 갔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이 캘리포니아 갔더니요,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정도만 돼도 이 마스크 쓰신 분들 많으시고, 또 이제 직장에서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마스크들 많이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쓰셔야 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이제 옵션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토 가셨을 때 여러분들 적응 못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LA나 캘리포니아 쪽 많이들 여행하시는데, 최근에 LA가요, 한 달 새에 코로나 확진자가 6배로 늘었답니다. 미국을 보면 한 46개 주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죠, 확진자가 10% 이상 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와이도 그렇지만 지금 본토도 젊은 층 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층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다시 이 환자로 넘쳐난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또 조심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뉴스 보시면은요, 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장소, 이 랭킹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이 보도를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를 매겨서 이 성적을 발표를 했는데, 호놀룰루는 몇 등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해마다 이 US News and World Report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를 해드리긴 했어요. 물론 그때 이 순위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대략 어디쯤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올해는요, 이 호놀룰루가 Best Places to Live 이 랭킹에서 무려 42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뭐 예상은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어요. 지금 하락률만 보면은요, 올해 이 랭킹, 이 순위 발표에서 거의 1위입니다. 이 하락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몇 등이냐 하면은요, 113등입니다. 자, 42계단이 떨어졌으니, 지금 조사 하고 있는 이 메트로 지역, 이 대도시 지역의
150개 지역을 지금 놓고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113등이니까요. 꼴찌 그룹입니다.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중간 정도 됐었는데 올해 정말 42계단이나 하락하면서 거의 꼴찌 그룹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호놀룰루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순위 하락은 예상됐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제 호놀룰루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장소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삶의 질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주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사실 생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가장 비싼 지역 여기에서 뭐 8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라스베가스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도요 137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실업률 때문입니다. 이 관광을 주로 하는 베가스라든가 하와이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곳이었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위에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심 지역은 어디일까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볼더가 올해도 1위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요, 노스캐롤라이나의 로렌더럼 그리고 엘라베마의 헌츠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의 지금 도심 지역들이 많이 좋은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해서 보면은요, 이 꼴찌 그룹에 있는 도시들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생활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호놀룰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호놀룰루가 랭킹이 이렇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혹시 풀 랭킹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웹사이트로 가시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또 다양한 랭킹들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물 붙여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최재훈의 BL 랩소디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레일 등산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후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이 트레일 코스 리스트에서 오늘까지만 존재해야 되는 곳이 바로 마우나 윌리 폴스 트레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께서 여기 가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2년 동안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이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우나 윌리 폴스 트레일이 내일부터 문을 닫고 2년간 대규모 레노베이션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하이킹 가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뭐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또 안전 그런 이 문제도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이제 향후 2년 동안은 제대로 이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못 가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우나 윌리 데몬스트레이션 트레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리 하이웨이 쪽으로 가셔서 전망대 쪽으로는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을 닫는 곳이 있으면 문을 여는 곳도 있죠. 바로 이 마우나케아 비지터 스테이션. 이 마우나케아 방문자 안내소가 사실은 뭐 1년 이상 문을 닫았었죠. 그런데 내일부터 7월 15일 목요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라는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방역 조건들, 제재 조건들은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문자 스테이션 같은 경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물론 뭐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지사항 잘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문을 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름 이 방학 기간 동안 사실 우리 주변에 이 배고픈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PEBT 카드 쓰시는 분들, EBT 카드 혜택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녀분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식료품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는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 많은 가정이라든가 대가족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식료품비가 요즘 뭐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참 힘드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도움이나마 이런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배고픈 상황 정도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요즘 이제 식료품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PEBT 카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주복지부, 주교육부가 7월과 8월에 지금 이 PEBT 혜택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받으시거나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 지원 받으시는 그런 가정들,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신 가정들은요,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이 보충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이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이 복지부의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해 3월부터 지금 PEB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와이의 한 1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요. 이 돈으로 따지면 뭐 한 1억 8,4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죠. 이 하와이에서는 특히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욱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혜택을 보시면 자녀 1인당 438불 정도 더 추가로 혜택을 보실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름 기간 동안 PEBT 혜택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8월 2일까지 무료 또는 할인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스냅에서 프로그램 혜택 받고 계시는 분들은 6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는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마 EBT 혜택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곳곳에 요즘 그 새로운 그런 전시가 문을 열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여름 기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숍 뮤지엄입니다. 사실 이 비숍 뮤지엄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전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올 가을부터요, 이 비숍 뮤지엄 가시면 6,600만 년 전에 있었던 다이너소어, 이 공룡에 관한 전시를 여러분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 공룡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룡 안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들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전시가 이제 생기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공룡 전시 같은 경우는요, 뭐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멸종 사건의 그 전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다양한 공룡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기술 발전이 돼서 인터랙티브한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또 소행성 체험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새로운 전시는 사실 가을입니다. 10월 2일부터 이 전시가 시작이 되고요.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티켓은 9월 2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뭐 이 이외에도 비숍 뮤지엄 가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전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숍 뮤지엄 웹사이트 bishopmuseum.org, bishopmuseum.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굴지의 3일 PwC 회계법인과 바른법무법인에서 수년간 다국적 기업의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국제 변호사로 30년이 넘는 경력의 제임스 리 변호사가 상속세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 이민, 리컬 라이센스, 부동산, 아포스티유, 소송 등 머리 아픈 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제임스 리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366-7319, 366-7319. 통역이 필요 없는 제임스 리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7319, 366-7319.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교통사고 각종 상해 치료센터 오하나 힐링센터. 교통사고 각종 상해 전문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곳 오하나 힐링센터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마사지, 물리치료는 물론 중국 정통 한방 침술의 권위자 이덕용 박사와 함께하는 오하나 힐링센터에서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중국 정통 무림도가의 맥을 잇는 이덕용 박사의 침술은 시니어 의료보험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반점 건너편 1481 사우스 킹스트리트 3층 21호 오하나 힐링센터 예약은 944-0088, 944-0088로 연락주세요. 각종 의료보험 환영합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하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20일에 생일을 맞이한 킨스 건강 한의원이 엄선된 최상의 약재, 주 보건국 검사에 합격한 청결한 환경, 정확한 진맥, 정성 들여 조제한 한약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성 해수탕, 쌍패탕, 20전 대보탕, 영신환, 토종산수유 복분자환, 민들레 엉겅퀴환, 여주환, 리베로 750, 단간신구, 우황청심환, 공진당, 시베리아 최상대 녹음 녹각을 파격 세일합니다. 퀸스 건강한의원 사우스 킹점, 전화 843-1144.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성엽 열린 가정의학병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곁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특수진료,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보톡스, 자가혈, 주름 개선 등 각종 미용 시술도 사전 예약 없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오래 기다리는 불편 없이 비보험자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정성엽 열린 가정의학병원. 자궁 경부암 검사도 여선생님께서 직접 해드립니다. 1441 카피올라니 블러바드 알라모아나 빌딩 6층 608호 정성엽 열린가정의학과 병원. 문의 전화 781-8046 781-8046. 김태희 변호사가 LA 대형 로펌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력과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고향 하와이에 돌아와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UCLA와 로열라 법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하와이 변호사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이민법 문제를 한국어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이민 절차, 이민법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는 김태희 변호사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김태희 변호사. 무료 상담 문의는 798-7450, 798-7450으로 연락하세요. 신받다!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한국의 산삼은 양의 기운이 많아서 양삼, 미국의 야생 산삼을 음삼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야생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도 열을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각종 성인병 질환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권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야생 산삼.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샤프닌 성분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상담 및 예약 문의는 213-304-8773, 213-304-87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1부 끝곡은요. 컨트리 고고의 김미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기를 받았어 본지와 함께 하나는 것도 받았어 속에 담긴 너희의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 섹시 너를 기다리다가 두 년도가 와서 돌아온 그 길이 너무 외로웠어 밤하늘의 별이 내 가슴에 떠들어지네 사랑이라
시간을 다시 외롭고 외로워지고 악동만 있으면 되네 기타를 들 수 있어 지겨하지 마 난 지겨운 것처럼 지쳐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a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네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던 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던 날널 말리는 날 아프다던 날 부딪히고 돌아서는 너를 보면 어느 날 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날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서 했어 떠나는 걸 보니 정말 사랑하나 했어 나는 그때 네가 돌아서던 그때 정말로 너의 행복을 잃었어 근데 이제 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면 어떡해 내 맘 아프게 날 떠났으면 버렸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어 내가 가지 말랬잖아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Can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Yeah, let me show you how it's done.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지 아니 알았어도 할 수 없이 보내겠지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난 다 해줬으니까 너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으니까 보낸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바보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네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안 보냈단 말이야 나 떠났으면 버렸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울고 있어 내가 가지 말랬잖아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다시 내게 돌아와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어서 내게 돌아와 어서 여기 내게 들어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지금 그 남자는 너를 잘 몰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널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like this show. 자,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것.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오늘 2부 시간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개국 21주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특별한 주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쁜 주간이기도 하고요. 개국 21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한인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지금 이 과정 함께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홍석인 주 호놀룰루 총영사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아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공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 궁금하신 질문 사항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홍석인 총용사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한인회 회장 박봉룡입니다.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 49년과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신수경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작년 초부터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예상치 못한 여러 사회적 혼란과 긴급한 뉴스를 신속히 취재, 보도하여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재난에 많은 정부와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하와이 한인 동포와 함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하와이 한인회와 동포 여러분의 뜻을 같이하며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봉사하시는 정치적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라벌 회관의 리사입니다.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포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한인사회 위상을 높이고 있는 라디오 서울 하와이에 감사합니다. 서라벌 회관도 라디오 서울 하와이와 더불어 하와이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정통 한국 음식의 진미를 알리는 한식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서울 하와이의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장 하와이입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와이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하와이타 부동산 대표 유진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의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하심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개국 21주년을 맞았습니다. 24시간 21년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각계에서 전해온 축하 메시지입니다. 알로하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 마위 한인회 최은진 회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던 팬데믹 시즌 동안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라디오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하와이주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한국어 방송으로 지역 사회의 희망과 정보를 나누며 꾸준한 발전으로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홈쇼핑월드 대표 리킴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방송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홈쇼핑 월드도 동포사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 선한님께 오용수 목사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1주년이 되었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변함없이 한인사회 대표 언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와 유익된 소식과 우리의 정서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본 방송은 참으로 우리 교포들에게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인사를 위해서 꾸준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격려하며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장 한방병원 장재혁 원장입니다. AM 1540 라디오 서울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방송국으로서 동포들에게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송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포들과 함께하는 방송, 한인 사회의 화합을 주도하는 방송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닥터장 한방병원도 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오늘 이 시간은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기념 특별 릴레이 인터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개국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동포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지난 21년간 성장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이 하와이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방송국이죠. 그동안 동포 여러분들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는데 앞으로도요, 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를 응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가요,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는 정말 이 성인이 된 그런 날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로 21살 하면 정말 풋풋하지만 역동적인 그런 나이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 그리고 설레임이 함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년간 한결같이 이 청취자 여러분의 귀와 입이 돼서 이 한인사회와 함께해온 라디오 서울 하와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19를 뒤로 하고 화합과 발전을 향한 새로운 전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릴레이 특별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제목을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한다로 정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릴레이 인터뷰를 빛내주실 이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홍석인 총영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석인입니다. 저희 정말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처음 지금 인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데 오시면 제일 먼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소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는 잔치집이라서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축하 인사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윤선영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주 호놀룰루 총영사 홍석인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4일 호놀룰루에 부임을 했고요. 오늘이 딱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6개월째 되다 보니까 6개월 기념 인터뷰처럼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 2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윤선영 앵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하와이 유일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21년간 우리 동포분들께 뉴스 그리고 우리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동포사회로부터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또 많은 좋은 의견들을 총영사관에 전달해 주시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21년을 향해서 라디오 서울 하와이가 계속 정진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초대 손님들 오셔서 이 덕담 릴레이를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힘이 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많이 빠져나왔구나, 빛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총영사님께서는 지난 1월에 이제 부임을 하셨잖아요. 부임하시고 나서 오시기 전에 하와이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그런 인상이 있으실 것 같고,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6개월 딱 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로컬 되셨는데, 이 로컬로서 하와이에 대한 또 이 변화된 인상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처음 하와이 총영사로 내정이 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하와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는 미지의 땅이었는데 하와이에 대해서 첫 번째 그때 가졌던 느낌은 관광지, 신혼여행지, 어떠한 투어리스트 데스티네이션으로서 하와이였었는데, 제가 금년 1월 14일 부임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책을 읽고 하면서 갖게 된 하와이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역사가 같이 숨쉬는 곳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분들이 처음으로 하와이 도착하셨고, 그것이 한미 관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미주 한인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센서스 조사 그리고 우리 정부 자체 계산에 따르면 한 7만여 명 정도의 한인분들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7만 한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북한과 또
평화를 추구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여기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소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 전력이 한반도 투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나왔지만 역시 교류,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미 간의 어떤 인적 교류, 학술 교류, 지자체 교류, 협력 측면에서 하와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하와이가 한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국 본토로 보낸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하와이는 단순히 어떠한 관광지, 신혼여행지를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역사, 안보,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영사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자긍심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와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하와이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십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적 전초기지로서 이 미국 본토와 그리고 이제 한국, 아시아를 잇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6개월이 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이 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팬데믹이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창궐을 하고 있을 때여서 어떤 활동에 다양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많은 활동들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대외 활동이 이민 선조들이 영면에 계시는 푸이케 한인 묘역을 처음으로 참배를 했는데요. 그것은 그 118년 전 이 하와이 땅에 도착을 해서 낯선 곳에서 느꼈을 당혹감 또 새로운 곳에서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 당시 선조들의 마음을 좀 그 같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아까 그 역사 그리고 동포 그리고 안보 그다음에 교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그런 식으로 좀 역점을 두어가면서 했습니다. 동포 사회 또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혐오범죄 대응을 위해 안전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기 동포분들, 기업인, 관광업 종사자, 민주평통, 한미재단 등 다양한 우리 동포 인사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안전하고 그리고 권익을 충분히 신장하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계 주지사, 코우치 상원의장, 사이키 하원의장, 그다음에 브랑지아리디 그 시장 등 다양한 여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고요. 상하원 의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역시 안보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 예하 사령관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 사령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하와이 내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의 어떠한 그 뛰어난 여기에서의 평가가 더해져서 제가 사령관들을 만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제약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라카메라 장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2번이나 와서 만찬을 같이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는 것도 뭐 단순히 총영사관이 어떤 역할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태평양 사령부와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와이에 계시는 한인분들에 대한 기여도 평가해서 그렇게 원활한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안보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보훈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훈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보훈에 대해서 그 물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그리고 해외
운동 독립단체 하와이는 자랑스럽게도 국민회, 동지회 등 우리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했었던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 관계자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한국전 기념식 그리고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방역 물품 전달 등 보훈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류 관련인데요. 여기 하와이는 동서센터, APCSS, 그다음 퍼시픽 포럼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설립된 한국학 센터 등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계 전직 관료들 만나면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교류 증진 활동도 아울러 가미하였습니다. 자, 지난 1월에 부임하셔서 이제 딱 6개월 되셨는데 6개월 동안의 활동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이 총영사님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새롭게 이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정말 이제 재임 기간 동안 구상하고 계신 그런 이 사업도 있으실 거고 또 공간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를 지금 달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이 재임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임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까 계속 반복이긴 한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국민 보호 및 재동포 권익 신장, 두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 세 번째는 재동포뿐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의 어떠한 총합으로서의 공공외교 활동 증진, 마지막으로 청사 국유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많은 한국 분들이 하와이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재국민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는데요. 영사조율법 시행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재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와이에는 7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동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주 시정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예하에 있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데요.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한미 동맹의 밤 행사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 강건함 그리고 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행사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외교 활동인데요. 하와이는 사실 공공외교 활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전체 커뮤니티 자체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한국인들도 하와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하와이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한국이 결코 낯설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외교 활동을 하기 좋은 장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을 여기 싱크탱크랑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공외교 특히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디지털 공공외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 말씀대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미나리 상영회를 이미 개최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한식 쿠킹쇼
그리고 하와이 국제영화제 계기에 한국영화 특별 상영 등을 통해서 하와이 내에서 한국이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잘 알려지고 더 친근한 동반자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사 국유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면은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이 됩니다. 저희 욕심대로라면 그때 맞춰서 청사 국유화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연방정부, 시정부 건축 인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 호놀룰루 시장 만났을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해서 조금 저희 총영사관에서도 시간을 가급적이 앞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청사 국유화는 단순히 어떠한 총영사관만의 일이 아니라 이 전체 동포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전 동포적인 행사로 좀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재임 기간 중에 지금 총영사님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이 청사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민 사회가 갖는 이 한인 사회가 갖는 궁금증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인허가가 문제다라고. 자, 저희가 지금 하와이 살면서 건축 관련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마 이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퍼밋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으셨던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런 개인적인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공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공감이 되고요. 갑자기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어쨌든 청사 재건축 이 문제가 국유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대충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금년 중에 청사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연방정부, 시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 인허가를 받는 즉시에 건물 착공을 추진해서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는 완공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 호놀룰루 시장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설계가 완성이 되면 본인한테 직접 알려달라 하면서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란주아디 시장하고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협조를 좀 받아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빨리 이게 잘 이루어져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 릴레이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한인사회를 준비한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홍석인 총영사 모시고 많은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전과 후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했으면 하는데 이 총영사님의 개인적인 애창곡이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에게 어떤 노래를 선물해주고 계십니까? 네, 저는 7080 세대여서 아무래도 요즘 힙한 이런 노래보다는 조금 80년대에 유행했던 혹은 80년대 그런 풍을 좋아하는데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아니 7080 세대라고 하시면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을 지금 리퀘스트 해주시면 이게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께서 7080이라고 우기시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데피니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자, 이 홍석인 총영사의 이 리퀘스트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입니다. 내게 오는 길. 단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망설였나요 날 받아주기가 아직 힘든가요 그댈 떠난 사람 그만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눈물이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려버려요 안 좋은 하늘날에 우리 만났어요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제 내게 와줘요 내게 기댔나요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오늘 이 홍석인 총영사의 리퀘스트송으로 신청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잔잔한 노래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노래가 성시경 데뷔곡인데요. 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말고 살자는 마음에서 신청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요? 들으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기념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주 특별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인 사회를 준비한다. 이런 이 제목 아래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 모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우셨던 점들, 또 그 와중에도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소통 창구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이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셨고, 이 그런 창구들이 이 열리기까지 기다림이 너무 기셨어요. 그래서 공간 입장에서도 참 어려우셨겠습니다만, 이 한인사회 지금 구성원들 모두께서도 뭐 공간에 대한 그런 입장 들으실 창구가 그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참 궁금하신 점들 많으셨을 텐데, 그 궁금한 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해, 특히 이제 지난해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벤트들, 기념식들, 뭐 행사들 이런 게 다 캔슬이 됐었으니까요. 뭐 기대들도 안 하셨겠지만 올해는 이제 서서히 저희가 이제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빛이 우리 앞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행사들, 궁금했던 일들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가장 가깝게는 이 광복절 기념식이 있잖아요. 조 형사님, 이번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4대 국경일이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3.1절, 8.15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4대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 분들께서 다 기다리시는 날이고, 같이 그럼요. 축제처럼 이렇게 좀 같이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 기록을 보니까 2018년, 19년에는 3.1절 광복절을 우리 총영사관 주최로 했었는데, 아까 우리 윤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그리고 금년 3월 1일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여건이 좀 개선되고 방역 수칙이 좀 완화가 되면서 금년에는 총영사관이 이거를 주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8월 15일 그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총영사관에서 개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과 지금 방역 수칙, 현 단계에서는 실외 75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거여서 조금 몇 명까지 우리가 모실 수 있나, 뭐 이런 다양한 좀 고려 사안들이 좀 있어서 상세한 일정 이런 것들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올해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 지금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국가의 큰 그런 이 축하 잔치이기 때문에 해마다 뭐 참석하지는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광복절을 축하하고 기념하시는 그런 이 한인분들 많으신데요. 올해는 좀 정말 이 제대로 좀 그 기념식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해 봅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 광복절 기념식 일정이 나오시거나 자세한 디테일들 나오시면 저희에게 공간 측에서 알려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톡톡톡 시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을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소식 나오면은요,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홍석인 총영사 오신 지 6개월 되셔서 이제는 로컬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재임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많고 또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이 한인 사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은 이게 아닐까요? 이 2023년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정말 저희가 발에 땀나게 준비를 해도 이게 참 그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총영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시나요?
우선 2023년 1월 13일이 이민 120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외교부 그리고 재해동포재단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부 산하의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도 지금 소통을 하면서 우리 이민 선조가 하선했던 곳에다가 호놀룰루항 표지판 제작 그리고 하와이 역사지도 발간 뭐 이런 다양한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0주년 행사를 이제 저희가 계획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는 앞으로 우리 한인 동포사회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채워 나갈 예정인데요. 하와이 동포사회가 이미 2003년도 미주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을 주도하신 기억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의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이 정말 이 미주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한 해고 아마 이 공간의 입장에서도 그걸 잘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인 사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소통 창구를 활용하셔서 이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총영사관 주도 아래 다양한 그런 행사들과 그리고 기념할 만한 일들이 그 한 해에 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릴레이 인터뷰 개국 21주년 특별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그 바랬던 점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웠던 점들 또 여러분들 힘드셨던 점들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면서 웅크렸던 이 어깨를 펴시면서 이 도약할 수 있는 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각 단체 또 공간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재고를 분명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총영사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위한 이 총영사관의 이 역할, 자세 이런 것들이 미래 변화가 있을까요? 전 기본적으로 여기 7만으로 추산되는 한인 사회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하와이 주정부 인사들 그리고 여기 싱크탱커들 그리고 여기 다양한 형태로 하와이의 주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와이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인 사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한인 사회가 얼마나 하와이 발전에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인 사회의 성장 가능성,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그 이민 사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특히 118년 전 이민 선조들이 우리 하와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거니와 하와이 전체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발자취들을 잘 쫓아서 하와이 동포사회가 내부적으로 좀 더 화합하고 대외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여러 그 에스닉들과 좀 더불어 협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총영사관은 하와이 동포사회가 보다 화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튼튼한 동포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한인 커뮤니티 이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입장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힘을 내고 계실 텐데 자, 이 홍석인 총영사 이제 이 하와이 오신 지 6개월 되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젠 로컬 되신 거죠. 네. 자, 이 로컬의 한 명으로서 저희 이 라디오 서울 하와이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또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 모두와 지금 어찌 보면 이 생방송으로는 처음 그
그 인사하시고 만나 뵙는 자리인데 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6개월 전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그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직접 만나 뵐 수가 없어서 그때도 한국일보를 방문해서 지면으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6개월 되는 날 다시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방송으로나마 동포분들께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라디오 서울 그 하와이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21년을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라디오 서울 하와이 또 다른 21년 발전하고 우리 동포들의 버팀목이 돼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하와이 동포 여러분들의 행복, 건강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하와이 개국 21주년 기념 특별 릴레이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한인 사회를 준비한다. 오늘은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홍석인 총영사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6개월 지금 부임하신 지 뭐 6개월 됐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이 나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벌써 이제 인사드려야 될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 개국 21주년 특별 이 릴레이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내일 어떤 분을 모실지 여러분들께 이 비밀로 했었습니다. 깜짝 인터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인터뷰는요.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폭력 행동센터, 이 행동센터의 김한나 이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내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킬리만자로는 높이 5,895m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라 한다.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누가의 누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불린다. 그 서쪽 봉우리 정상에는 얼어붙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도대체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늘 멀리서 동경하며 그토록 바랬던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상에 오른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상까지 오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표범을 기다렸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공간뿐입니다. 푸른 초장이나 물도 없는 차가운 눈만 남은 정상에서 이젠 지쳐서 내려갈 힘도 해가 져서 내려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상을 향해 땀을 흘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거나 잠시 머물며 쉴 시간도 없이 남보다 빨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지 묻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에만 올라가면 그곳에 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올라갑니다. 목표는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 오른 정상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을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오른 의미 없는 정상이 인생을 차갑게 얼게 하는 킬리만자로의 눈과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삐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이르는 것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성공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정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과 의미를 자주 혼동합니다. 의미는 정상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정상에 이루고 싶은 이유가 의미입니다. 삶에 어떤 도전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도전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른 정상이 외로이 홀로 남은 표범이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어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